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후보자 초청 연속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광양, 곡성, 구례 후보자 토론에 대해 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총선을 앞두고 매일 연속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토론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하루에 2차례씩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토론은 KCTV 광주방송과 광주경실련, 광주매일신문과 CBS 그리고 CNB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론을 펼쳤었나요? 네, 무소속 박형모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최유성 후보가 참석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불참해서요, 유권자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양자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 두 무소속 후보들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후보 정견 발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광양시에서 의암지구, 마동지구, 와우지구 등 8개 정도의 택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상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새마을도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5조 1항 2항에 의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26조 보상이 되는 바람에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니 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OECD 국가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법무법인 감정평가업체 다 의뢰를 했더니 광양시가 잘못했답니다. 26조에 의하면 25조 2항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기속행위에 의해서 미불용지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누락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지구, 우리 의암지구 외에 나머지 지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순천시도 확인했습니다. 여수시도 확인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누가 결제하신지 아십니까? 광양 부시장님, 정인화 후보, 그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윤근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죠. 3선. 이분들이 결제를 하셨습니다. 여수시, 또 저기 우리 어디 있습니까? 다 개판 차려서 가시는 데마다 다 난리 쳐놨어요. 네, 신대지구네요. 신대지구에 가면은 우리 경제자유국청 소속이었죠. 다 개판 차렸습니다. 책임지세요, 제발. 어디 권력까지 잡으시렵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란 없고 약한 사람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권력은 가지지 못한 자, 힘든 사람들은 전혀 외면하는 힘있고 재벌,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 출발은 신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또 여러 경선 과정에 불합리한 점들을 보고 저는 과감히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큰 틀은 먼저 광양, 곡성, 구례에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양에 러시아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고 구례, 곡성에는 한국문화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견지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너무 없는 실정입니다. 그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첫 번째 초석은 저는 조세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그리고 근로소득세보다는 재산세, 그리고 개인세보다는 법인세에 중과세를 해서 소득의 형평을 기하고 공평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후보자 초청 토론은 이 각 후보들의 공약 비교가 백미지 않습니까? 이번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약을 좀 자랑했나요?
네, 전남 선거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넓은 지역, 넓은 선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조금 다른 공약들, 지역별로 다른 공약들이 다뤄지고 지역마다 개별적인 또 공약들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따라서 발표 시간도 조금 더 길게 3분이나 주어졌고요. 내용 또한 방대한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함께 직접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례 곡성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그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관광 특수구역으로서 관광을 살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관광이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구례 곡성을 위해서 저는 그 한국문화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문화 국제 비엔날레라는 것은 기존의 모든 국제 대회가 시설물, 도로, 건물 등을 짓는 SOC 분야에 과다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국제대회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적자입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그러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도자기, 판소리, 그다음 다도 등등 문화 자체, 콘텐츠 자체에다가 그 행위를 하는 예술인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 문화 콘텐츠 자체에다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2년마다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 국제적인 행사를 벌리면 오로지 한국 문화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국제시장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2년마다 차분히 준비를 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국제대회를 문화행사를 준비하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 내놓는 상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지역민들의 식당, 숙박업소, 교통 등등 많은 수익이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곡성을 위해서는 한국문화 국제 비엔날레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광양은 15만 인구 중에 벌써 14만이 도시민입니다. 그리고 1만 정도가 농민이고요. 구례 곡성은 대다수가 농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센터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생산되는 농산품들은 APC 기능도 하고 학교 급식의 그 저장 근본적인 창고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제조 가공업도 하고 또 1층에는 로컬 푸드로서 대규모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지역민의 소득이 들어와서 지역민의 소득이 지역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농업 체험시설 등을 한 곳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농업 6차 융복합 산업센터입니다. 섬진강 특별시입니다. 저는 나머지 남아있는 인생을 섬진강 특별시에다 걸겠습니다. 섬진강 특별시. 섬진강 참 우리나라 젖줄 강 가운데 그 오염되지 않는 청정강이죠. 그런데 우리 구시대의 정치인들이 동서를 나눠서 지역 감정을 저장시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동서통합제라는 것 갖다가 좋은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동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광양, 하동, 남해가 어울려진 섬진강 특별시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갖다가 나머지 인생의 화두입니다. 화두. 두 번째, 백운산 정말 첨예한 문제죠. 그런데 백운산 지킴이라는 단체에서 세상에 국립공원을 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 보상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국립공원 895-214 헌법재판소 판례가 규제가 강화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려면 요건이 관철이 돼야 됩니다. 요건이 돼야
국립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한테 명의로 돼 있는 땅만 뺏기 위해서 국립공원 하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10년 동안 감정평가를 공부하면서 보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합격은 못했습니다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895마 124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내재적 한계를 넘어가는 수인 한도를 넘어가는 규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광양시 행정 마비됩니다. 세 번째, 지리산, 곡성. 곡성은 제가 이정현 의원 보궐선거 때부터 모셨고 이정현 의원 공약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구례, 지리산 얼마나 좋은 영산입니까? 우리나라 3대 영산입니다. 그 영산 자락에다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가행되어 있습니다. 힐링타운을 건설해서 의료 인력들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우리 광양으로 모셔갖고 와서 의료, 성형 이런 거 갖다가 힐링타운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의료 과잉 문제도 일시에 해결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공약도 많지만은 고위공무원 임금 피크제, 국회의원 특권 반환 많습니다. 사회체육 활성화 많은데 이 네 가지 섬진강 특별시, 백운산 서울대 캠퍼스, 지리산 힐링타운, 곡성 이정현 의원 공약 계승 발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토론 이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좀 오갔었나요? 네,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준비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상당히 또 홍역을 치러온 게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영촌의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광양, 네. 곡성, 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곡성이 순천과 떨어져서 광양과 구례와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 특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후보들 간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통계청이 2014년 정도의 기준을 보면은 지금 우리 농촌 인구가 약 그 300만 가까이 됩니다. 어촌까지 합해서 약 300만 가까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65세 이상 고령이 33%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략 잡으면 우리가 지금 한 100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농어촌 인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75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식량 자급률이 우리가 25%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100만 농촌 인구가 고령이 돼버려서 농업 경작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농업은 근본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그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지속시키는 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농업 6차 산업을 모두 모아서 6차 융복합 산업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최소 1%라면 한 10,000명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농업 기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농업이 쉽습니까? 우리가 휴가를 가가지고 농촌을 쭉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정말 낭만스러워 보이죠.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털남매의 6째입니다. 제가요 고시생활 하는 순간까지 시간만 나면 시골에 와서 농사일을 거들고 하셔서 농촌의 실증을 잘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아버지가 농업을 복합농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실패하셨죠. 그래서 저는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돌아가신 장인이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고시촌에 그만 있고 내려와도 얼마든지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 농촌 산업이 많으니까 내려와라 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에 비어있는 빈집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근거지,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려옵니다.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이런 차트에서 빈집을 연결해서 리모델링해서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빨리 시급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견 발표부터 대표 공약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